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삼성 파운드리가 드디어 기지개를 켜나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그 삼성 파운드리 이나노 고객을 개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나노에서 이 삼성과 링크된 업체들은 자동차 칩이 대부분이라고 짚어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삼성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인 AI6 칩을 2033년까지 하나 23조 원가량을 수주했습니다. 메모드 물량으로 전장칩이죠. 또 암바렐라도 같은 맥락에 있는 칩입니다. 사실 전장칩은 안전이 중요하고 그래서 구형 노드를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테슬라, 암바렐라, 모빌아이 등 자율주행 업체들이 그 AI 연산을 차량 내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대량의 그 NPU, GPU 코어가 필요하고 전력 효율 때문에 5나노 이하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삼성으로선 AP와 서버칩 같은 기존 시장에서 TSMC의 아성을 무너뜨리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 보수적인 칩 시장에서 팹리스들은 기존 생태계를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칩을 공급받는 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발주자 삼성 입장에서는 전장 칩이 상대적으로 TSMC가 신경을 못 쓰는 시장이다 보니 틈새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과가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로 보면 삼성이 제대로 TSMC에 도전장을 내밀려면 결국 기성시장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인 AP와 AI 칩 시장에서 성과가 나야 합니다. 그런데 점점 분위기는 무르익는 모습입니다. 최근 중국 매체인 기즈모 차이나 등 외신에서 퀄컴이 자신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을 삼성 이나노에 맡겼고 드디어 삼성의 칩 샘플을 받아서 실제 양산에 투입할지 등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피셜은 아니지만 그간 퀄컴이 내년 초에 나올 삼성의 갤럭시 S26에 들어갈 AP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을 TSMC의 3나노 파생 노드인 N3P에서 대부분 만들고 일부는 삼성의 2나노 1세대 노드인 SF2 노드에서 만든다는 루머가 계속 돌았었는데요. 이번 소식도 이런 소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삼성의 자체 AP인 엑시노스 2600이 조만간 파운드리 2나노에서 양산되는 상황입니다. 루머가 돌기에는 이제 그 사실 여부가 확인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루머가 사실일 가능성이 커지는 시점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 파운드리로서는 엑시노스 2600의 양산으로 수율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커졌고 그 결과 엑시노스 2600과 함께 갤럭시에서 짝을 이룰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도 동시에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퀄컴 입장에서 보면 삼성 파운드리를 활용할 경우 TSMC와의 가격 협상력에서 나은 측면이 있고 또 자신의 AP를 가장 많이 탑재하는 VVIP 고객인 삼성 스마트폰과의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삼성 파운드리를 활용하는 게 지렛대로 삼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점이 있습니다.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소식이 사실이어도 최종적으로 퀄컴이 OK 사인을 보냈다는 것까지는 나가지 않은 것이죠. 2나노에서 만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을 샘플을 퀄컴이 받은 상태고 TSMC의 N3P에서 만든 칩과 비교도 해야 할 것입니다. 장밋빛으로 보기보단 아직은 신중하게 봐야 할 이슈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퀄컴은 결국 그 시간을 두고 삼성의 2나노 샘플에 대한 2나노 칩 샘플에 대한 시험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율 안정성이나 칩 성능, 발열 관리, 그 내구성 등을 두루 체크할 것입니다. 삼성 2나노에서 제작된 스냅드래곤 칩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면 내년 중반 공개될 갤럭시 Z 플립 8에 탑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촉박하게 잡기보단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든 칩을 갤럭시 폴더블 라인업부터 먼저 적용한 뒤에 점차 S 시리즈 주력 기종으로 확대를 검토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퀄컴을 반드시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퀄컴은 듀얼 파운드리의 가장 유연한 팹리스입니다. AP와 모든 칩뿐만 아니라 CPU, 전장칩, SR 헤드셋 등 다양한 칩을 제작하고 있는 게 바로 퀄컴인데요. 칩의 종류가 많은 만큼 파운드리도 이원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퀄컴 입장에서 보면 파운드리를 한 곳만 활용하게 되면 그 설비 확보부터 가격 단가 협상, 칩의 원활한 공급, 그 세트 업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등의 측면에서 아무래도 누수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퀄컴으로서는 TSMC 외에
다른 파운드리를 염두에 두고 직접 활용하는 게 여러모로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삼성 입장에서 퀄컴 칩은 생소한 칩도 아닌데요. 과거에 스냅드래곤 888 그리고 스냅드래곤 8 1세대 칩을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수율과 발열 문제 때문에 이후에 TSMC의 관련 물량을 모두 뺏기면서 삼성 파운드리가 본격적인 내리막을 탄 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다시 퀄컴 AP 물량을 수주하게 되면 삼성으로서는 다시 분위기를 반전하는 계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퀄컴을 통해서 시장 신뢰를 잃었다면 다시 퀄컴을 통해서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퀄컴을 통해서 결자 해제하는 측면이 있다는 뜻이죠. 실제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는 삼성을 다시 테스트할 수 있다는 뜻을 수시로 밝혀왔었는데요. 삼성에 실망한 전력이 있음에도 삼성을 다시 테스트할 만한 배경이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서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인텔은 옵션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과 TSMC만이 퀄컴의 옵션이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죠. 대형 팹리스 편에서 보면 TSMC의 가격 정책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TSMC는 최첨단 공정에서 독점지위를 바탕으로 웨이퍼 가격을 꾸준히 올려왔는데요. 시장 점유율이 TSMC 경우 이번에 70%를 넘긴 것으로 나왔습니다. TSMC로서는 경쟁자가 없다시피 한 만큼 수시로 가격을 올리는데 별 부담이 없었고, 팹리스로서는 이런 올라간 가격의 상당 부분을 TSMC 대신에 떠안아온 게 사실인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여전히 핀펜 노드인 TSMC N3P 활용 가격은 웨이퍼당 23,000불에서 25,000불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트랜지스터 구조를 게이트 올 라운드로 한 단계 진화시킨 삼성 2나노는 20,000불입니다. 2나노인데도 삼성이 더 크게는 5,000불 정도나 더 싼 것이죠. 엄정한 시장의 평가로 볼 수 있지만 삼성의 수율만 받쳐준다면 팹리스가 파운드리 이원화 전략을 외면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가격 측면에서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은 이 퀄컴의 향배는 더 지켜봐야 할 요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체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1차 가늠자는 삼성의 엑시노스 2600이 삼성의 2나노 1세대 노드인 SF2에서 올 연말 무난히 양산되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S26 시리즈에 특정 비중으로 엑시노스 2600에 탑재될지를 잘 지켜봐야 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시장 반응도 어떻게 나오는지 또 2차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간 엑시노스 칩에 대한 소비자 평가가 바뀌었었는데요. 이걸 되돌리는 수준에서 엑시노스 2600이 시장의 호평을 받을 수 있다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의 삼성 2나노 파운드리에서 생산설도 손에 잡히는 팩트로 확인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2달 정도 안에 삼성의 2나노 파운드리 수주설, 퀄컴 칩에 대한 수주설이 사실 여부가 확연해질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삼성이 드디어 2나노에서 전장 칩이 아닌 AP 칩을 다시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퀄컴 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